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그 정부우세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농부들은 또 내년 농사를 위해서 막바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그 식물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로 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세성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 위로 크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무는 옆에가 강해집니다. 밑에가 강해져요. 그걸 기부세성이라고 하는데, 정부세성이 처음에는 강한 나무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부세성이 강한 나무가 되는 게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웨이크만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뉘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서 있는 나무를 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정부세성이란 성질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정부세성의 성질은 없어져 버리고 기부우세성이라는 성질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크만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요, 이 위로 서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위로 서 있는 가지는 여기 있던 정부세성이 요리 가버리죠. 그러니까 정부세성 플러스 기부우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만식으로 가지를 뉘게 되면, 처음에는 나무는 위로 크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지가, 주지는 누워 있지만 열매 가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성이 가세가 되게 되면서 다시금 기부가 강해지는 특성, 그래서 기부세성이 강해지죠.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꺾어진 부분에, 나무를 꺾어진 부분에 요 서 있는 요 가지가 다 위를 향해서 크기 때문에 정부세성이라는 성질을 다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주지 있는 요 가지는 앞으로 진행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기부가 강해진다고 그랬죠. 이 기부가 항상 보면 꺾어진 부분이 항상 강하잖아요. 그 강한 부분이 뭐냐? 정부세성 플러스 기부세성이 됐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무리 힘이 강해져 봐야 형 쪽에서 이 동생이 남는 에너지를 형 쪽으로는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나무 특성이기 때문에 이 웨이크만식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왜 맛이 없어지냐? 이런 식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정부세성과 기부세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무는요, 열매 가지가 리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지를 45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꽃피고 열매 맺는 생식성이 강하게 되고요. 자, 가지를 위로 세우게 되면, 45도 이상 세우게 되면 지 몸집만 키우는 영양생장이 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가지를, 자,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사과밭에 가보셨죠? 사과밭에 가보시면 줄을 매달아 놓거나 끈을 잡아 놓거나 아니면 물병을 매달아 놓죠, 가지를. 왜? 가지가 45도 이하로 내려가야 꽃피고 열매 맺는 생식생장이 강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과밭에서 그렇게 가지를 뉘는 거예요. 왜? 꽃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5도에 다 세워놨죠.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 밭에 주인이 포도를 따라갔더니 포도나무가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 나보고 내 몸집만 키우라고 45도 이상으로 나를 가지를 잼매놓고 열매 따라오셨어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근데 주인은 모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45도 이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야, 나는 열매 안 먹어도 되니까 네 몸집만 키워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꽃송이가 처음에는 좋은 게 나왔다가 이게 우세해지니까 꽃송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송이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웨이크만식으로 나무를 키워서 가기 때문에, 야, 나는 열매 안 먹어도 돼, 여기 사인을 보낸 거잖아. 주인이 포도나무한테 사인을 보내준 거잖아. 야, 나는 열매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몸집만 키워라. 이게 45도 각도로 세워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의 포도농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크만식은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되려면 가지를 45도로 세우고, 보세요. 이 각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각도가 45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무 특성상. 또 거기에 리크의 법칙도 적용이 되지만 정부세성이라는 성질이 우세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세성 플러스 했고요. 그러니 수세만 강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세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샤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샤인만 그랬나요? 예전에 자옥이, 사옥 이전에 자옥이 한참 떴죠. 자옥이 한참 떠서 뭔가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중단됐어요. 왜냐? 똑같은 거예요, 샤인하고. 문제는 뭐냐면 자옥도 수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수세가. 그럼 지금 샤인, 수세가 그러면 자옥보다 약한가요? 캐멜보다 약해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수세를 가지고 있죠. 그 수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무의 기본적인 생리를 무시하고 재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왜 그렇게 하냐? 유럽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유럽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문제가 뭐냐? 걔네들은 여름에 비가 없어요. 여름에 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 위에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적점적 똑똑똑 떠터려가지고 점적관수로 물을 주면서 포도를 재배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 위에는 못 먹으니까. 내가 주는 물 위에는 못 먹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위축이 되겠죠. 분재처럼 재배되는 거예요. 화분은 아니지만 물 주는 데만 뿌리가 뻗기 때문에 분재처럼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크만식이 걔네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물 안 줘도 하늘이 물 주잖아요. 1200ml 이상 줘요. 여름 강수량이. 우리는. 걔네들은 여름 강수량이 30ml 미만이라니까요. 그럼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하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예? 왜냐면 나무의 능력이 보세요. 자, 나는 옆으로 더 한 나무 감벌하고 연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웨이크만식이 수세가 세니까 한 나무 감벌하고 연장하면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 연장하려고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다 해보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자, 처음에는 싹이 같이 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싹이 트면 연장지에도 싹이 같이 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빨리 크죠. 이게 빨리 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높이가 어떻게 되죠? 높이가 달라지니까 누가 빨리 커요? 먼저 높이가 높아 있는 애들이 잘 크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애들은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큽니까? 뭐 안 큽니까?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여기 순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왜? 여기에 정보세성이 가세해서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웨이크만식은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되긴 합니다. 수세가 아주 세면.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왜 그러냐? 식물의 정보세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품질을 꾸준히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웨이크만식 안 된다, 평덕식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포도농사는요, 웨이크만식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조금 나 편하려고 하는 거지, 식물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품질의 포도를 따고 싶다. 정말 좋은 품질의 포도를 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3번처럼 웨이크만식을 각도를 크게 주지 말고, 이 1번처럼 주지와 측지가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덕식이잖아요. 요즘 계량 웨이크만식이라고 한다 가지고 이걸 30cm로 해서 한다는데 똑같아요. 30cm도. 하려면 20cm 이내로 해야지 왜 30cm에. 30cm와 20cm는 무슨 차이가 있냐? 식물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식물의 기본적인 생리를 무시한 거라고요. 단순히 여기서 좀 들어 올리자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한 거죠.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20cm 이내로 해야 되냐면, 자, 식물이 아무리 악조건이 되어도 떡잎은 나오죠. 떡잎. 여러분, 떡잎이 뭡니까? 전년도 저장양분으로 크는 게 떡잎이에요. 여러분, 언덕에다 풀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부직포 같은 걸 덮어놓죠. 그럼 여름에는 못 나오지만 봄에는 어때요? 봄에는 그걸 다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직포를 나중에 걷어내려도 못 걷어내요. 풀이 다 뚫고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약조건에서도 떡잎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의 떡잎을 보면요, 외떡잎 식물이 있고 쌍떡잎 식물이 있죠. 근데 나무의 떡잎은 잎이 몇 장일까요? 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외떡잎, 쌍떡잎, 그죠? 나무의 떡잎은 이파리가 몇 장이 떡잎일까요? 떡잎의 기준이 뭐죠? 전년도 저장량분으로 그런 게 떡잎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식물의 생육 주기를 놓을 때 맹하기, 그리고 뭐라고 정했죠? 4, 5엽기, 개화기 이렇게 했죠. 근데 왜 4, 5엽기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4, 5엽기.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4, 5엽기가 떡잎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의 떡잎은 이파리가 4장에서 5장이 떡잎이에요.
4, 5엽기, 단순히 4장, 5장, 4, 5엽기가 아니라 전년도 저장양본으로 자란, 거기까지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년도 저장양본으로 꽃 핀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건 아니다고요. 전년도 저장양본으로 이파리가 4장에서 5장 나온다. 그게 4, 5엽기예요. 왜 4, 5엽기로 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4, 5엽기 전년도 저장양본으로 거기까지 큰다는 거예요. 꽃 피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잎은 나와. 그 떡잎이 이파리에 4장, 5장 나오는 게 몇 cm? 15, 이 한 뼘 이렇게 보세요. 한 뼘 15cm에서 20cm. 그러니까 요걸 20cm 이내로 하라는 얘기는 요 떡잎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지가 아무리 지가 이파리가 많아도 높이는 똑같게 되잖아요. 높이는. 자, 이렇게 뉘어놓으면 높이가 똑같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cm 하라는 거예요. 왜 뭐 30cm에 60cm니까 높으니까 30cm로 해? 그게 아니죠. 뭐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고칠 건 고쳐야죠, 빨리. 그래서 나무의 기본적인 생리를 알고 나무의 특성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웨이크만식, 앞으로 우리나라 포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요, 과감히 탈피해야 할 수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